오늘은 택당 이식 선생의 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문장가죠. 조선 4대 문장가. 조선 4대 문장가 택당 이식 선생의 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식 선생의 묘가 대길지라서 후대에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다. 이래 이식 선생의 조부묘가 대단히 뛰어나서 후대에 많은 인재들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오른쪽에 도표를 보시면 이곳이 이식 선생의 묘다. 그리고 여기가 택당의 조부, 택당 이식 선생의 조부묘. 이곳이 아버지 묘, 밑에가 자식들 묘, 여기는 뭐 택당 장남의 묘 이렇게 설명이 있지요. 그러면 여기가 택당 이식 선생의 묘지요. 여기가 택당 이식 선생의 초부묘, 이쪽은 가족들 묘. 근데 이곳을 중국의 대단히 유명한 풍수가들이 이곳 자리를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대단한 중국의 풍수 지리가들이 이곳의 자리를 정했다. 혹은 이 자리에 대한 평가를 대단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를 했다. 이렇게 말들이 많아서 어떤 분들은 이곳이 정말 대길지다. 어떤 분은 이곳이 대길지다. 어떤 분은 이곳이 아무 뭐 가치가 없는 그냥 뭐 비혈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둘 다 옳은 것 같아요. 이쪽도 비록 산에서 혈맥이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삭격이 아주 강한 삭격이라는 것은 앞산이나 그 너머 산에서 날라오는 기운입니다. 그 삭격이 대단히 강한 면이 있고 이곳은 혈자리로서 충분히 높이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 말이 옳다고 하기보다는 이 양쪽 묘가 모두 합쳐져서 큰 인재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두 자리가 모두 후대에 많은 인재들이 나오는데 큰 몫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기운을 어지럽게 표현을 했지요. 우선은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게 이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지신이 있으면 대길지 아니면 대용지가 분명하다. 대명당이 아니면 대살지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여기 보면 토지신 이렇게 되어 있지요. 토지신. 여기에 토지신이 서 있습니다. 노란색 원만큼 토지신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 노란색 이렇게 된 것은 토지신의 맥입니다. 이렇게 이 맥이 내려와서 토지신이 이렇게 서 있게 됩니다. 기운이 이렇게 내려와서 토지신이란 인공 지능과 같은 생명력을 가진 기운체를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을 뒤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대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흰색 기맥이 이렇게 내려와 있죠. 이건 일반 기맥입니다. 보통 아주 평범한 기맥인데 이 평범한 기맥에서 여기 보면 중간에 주황색 선이 있지요. 주황색 선. 주황색 선과 이 폭만큼이 양기입니다. 양기. 기맥이 내려오는데 양기가 80%입니다. 여기 보면 양기맥인데 80%가 양기고 그 다음이 여기 보시면 연한 주황색에서
여기까지 이 협소한 부분 있지요. 이 협소한 부분은 음기입니다. 음기. 그래서 전체 기맥이 이만큼 폭인데 이 폭에서 80%는 양기맥이고 20%는 음기맥입니다. 아주 이상적인 기온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음기맥이 40%를 넘어가면 뒤에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30%까지, 음기맥이 30%까지는 그래도 필요한 편인데 음기맥이 40%를 넘어가면 뒤에 한번 황당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기맥이 50%면 그때는 도깨비터라고 해서 무속인들이 말하는 도깨비터가 아니고 풍수에서 말하는 풍수학에서 말하는 도깨비터인데 음기맥이 50% 양기맥이 50% 돼버리면 주변에 아주 복잡다단하고 나쁜 기운들이 생겨나서 그것을 길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비록 길한 기운이 있더라도 나쁜 일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 길지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혼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여기 보면 여기 녹색 원안에 이식 선생의 혼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여기 보면 이식 선생의 조부의 혼백이 계십니다. 혼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지요. 사후에 남는 나의 마음, 나의 무의식체, 진정한 나에 속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영혼에 대해서 설명드린 부분을 한번 시간 나실 때 영상을 보시도록 했으면 합니다. 여기 흰색 원은 그냥 여기 묘의 위치를 뜻하는 거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이 흰색 원은 묘의 위치를 뜻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일단은 토지신이 서고 기운이 양기 80%에 음기 20% 일반적인 평범한 베이스 기초 기운이 80이 양기고 20이 음기니까 긍정적이지요. 그러니까 토지신이 서 있고 긍정적인 기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이곳은 대길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토지신이 서 있다는 것은 대길지 아니면 대용지 이렇게 딱 두 가지로 구분을 하셔도 됩니다. 토지신이 서 있는 자리는 참 구하기도 힘들고 찾아내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토지신이 일단 서 있고 기운이 구성이 좋으니까 대명당 대일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그리고 특이한 것은 초부묘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곳에 이 김액은 세월이 지나면 사람이 죽어나가는 설계입니다. 근데 이 기운이 묘에 아주 접근하지 않고 근처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이 조보묘는 뒤에 또 설명하겠지만 아주 강력한 삭격이 날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삭격이 날라 들어온다고 그 기운이 일반 혈액에서 기맥으로 들어오는 기보다 자손들한테 영향을 덜 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도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초보묘 근처에 죽어나가는 살기가 있으니까 후대 때 뭐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던가 아주 흉한 일들이 일어난다던가 가끔은 그 일은 면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초보묘는 더 조사해 보면 이와 같은 살기가 하나 정도는 더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맥이 이렇게 돌아서 들어옵니다. 돌아서 들어와서 어,
택당 이식 선생의 묘에 이렇게 토지신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후대를 내려가면서 계속 인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기맥이, 일반 기맥은 당대에 한번 머무르고 후대에 내려가려면 더 출력이 필요하겠지요. 뭐 이를테면 뭐 침투력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 일반 기맥은 당대에 내려갔다가 그 다음 대에 내려가면 좀 약화되거나 아니면 그 영향력이나 그 성질이 제대로 영향을 발휘하기 힘든데, 여기 보시면 양방이 압박청기라고 되어 있죠. 이 선인데, 이 기맥선인데 양쪽 방위에서 이렇게 기맥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대단히 침투력이 뛰어나고 3대까지 그대로 무손실로 흘러가는 측면이 많습니다. 대체로 양방위 압박청기가 이렇게 혈이 들어가서 묘에 들어가서 혈자리가 이루어지면 뭐 정성이나 판서 정도, 그리고 3대째 내려가니까 계속 후대에 4대까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기운이 출력이 상당해서 3대, 4대를 가니까 이러한 묘가 길지이면서 양방이 압박청기가 응하고 있으면 그 집안에 인재들이 무수히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출력이 세고 침투력이 뛰어나고 3대, 1대에서 그대로 2대에 넘어가고 2대에서 3대까지, 그러니까 본인의 자식들이 낳은 또 자손들, 손자들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이 기운이. 그래서 이 기운이 나타나는 곳은 일단은 기랄한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 기운도 일반 기감을 가진 사람들이 기감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 파장이나 이 들어오는 형식, 기운이 흐르는 방식 정도가 달라서 이거 참 체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기운이 양방이 압박층기인데 택당 이식 선생의 묘에 그대로 꽂혀 들어갑니다. 이건 이렇게 날라 들어와서 약간 이게 땅 지면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높이로 들어옵니다. 이게 들어오면 대단히 많은 자손들이 관직에 나가고 벼슬길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남색 선은 보면 막강한 권력이라 되어 있지요. 이 사격입니다. 사격. 그러니까 앞선 어디선가 권력을 뜻하는 강한 기운이 조성되는 산이 있어서 그대로 거기 기운이 택당 이식 선생의 묘에 그대로 꽂혀 들어갑니다. 이 막강하지요. 이게 막강한 권력입니다. 이 사격이 들어옴으로 해서 후손들은 권력을 쥐게 됩니다. 아주 대단한 권력을 쥐게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 하늘색선, 이 하늘색선은 기운이 대단히 강합니다. 사격인데 어떤 종류의 기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기운이 들어오면 일반 사람들은 기백이 생기고 보통 사람들의 뭐 3배, 4배 강한 기운이 몸에 서리니까 기백이 있고 뭘 해도 추진력이 있고 정신기도 맑고 강하고 머리 회전도 잘 되게 됩니다. 일단 택당 이식 선생의 묘에도 막강한 강한 기운의 삭격이 들어와서 이 기운들을 후대 자손들이 받으면 마치 수행한 사람처럼 기가 매우 강한 상태가 되어서 몸 전신에 아주 강한 기운이 항상 보충이 되어서 일반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나 노력이나 의지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택당의 초부묘.
이곳은 당대 명직원들이 자리를 정하거나 평가를 대단히 길하게 했는데 여기 보면 흰색 선이 있지요. 흰색 선, 그 이전에 주황색 선, 주황색 선도 날라오는 사격입니다. 사격은 앞산 어딘가에서 기운이 영하는 곳인데 이렇게 사격이 날라와서 이 원자리에 응합니다. 그러니까 초부 측면에 있지요. 초부 측면에 있더라도 기운이 후대에게 흘러가겠지요. 이 기운보다 더 강합니다. 이 기운보다 더 강해서 아주 강한 기운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흰색 선은 이 주황색 선보다 더 강한 사격입니다. 거의 뭐 그냥 뭐 이를테면 뭐 쉽게 설명을 드리면 무술을 오랫동안 해서 몸을 매우 단련한 사람처럼 몸의 기운이 태강한 기운이 흐릅니다. 그 기운 정도는 뭐 여러분들이 아실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일반 사람들이 100볼트 흐르면 이 기운이 몸에 흘러가면 한 400, 500볼트 이렇게 흐르는 사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운이 들어가니까 머리 회전도 잘 되고 어지력도 강해지고 어지간해서는 꺾여지지 않는 스타일이 되겠지요. 그래서 뭐 이런 사람들은 옆에 가면 벌써 분위기가 다릅니다. 뭐 대단히 뛰어난 사람 같고 뭐가 있는 것 같고 뭐 함부로 범접할 수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녹색선은 극퇴강입니다. 여기서 매우 강렬한 기운이 들어와서 묘에 혈이 됩니다. 묘 앞에 기운이 맺혀서 있고, 어쨌든 이 세 가지 주황색, 흰색, 녹색의 극태강 기운들이 삭격이 그대로 묘에 영향을 주어서 후대들이 비록 수행을 하지 않아도 항생 몸에 남들보다는 3배, 4배 혹은 5배 정도의 강한 기운들이 공급이 된다. 그 공급된 기운을 바탕으로 명당에 서 있는 토지신이 정명하듯이 대단한 기량 기운에다가 막강한 권력 기운에다가 양방이 압박 천기 3대를 내려가는 기운에다가 뭐 이렇게 기운이 형성되니까 대단한 인재들이 많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 죽어나가는 살기 때문에 후대에서 조금 고생을 하거나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고, 살펴보지 않은 다른 부분에서도 다른 기운에서도 뭐 살기들이 존재하니까 그 부분 때문에 후대들 중에 피해를 좀 심하게 보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이식 선생의 묘 전방위를 보시면 이 남색 원이 있죠. 이 공간만큼 앞산 어디선가 막강한 권력형이 들어옵니다. 막강한 권력이 들어오는 삭교. 아마도 뭐 요즘 시대 같으면 거의 군왕에 근접하는 그런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기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풍수를 살필 때는 그 자리 자체에 응하는 기운도 중요하지만 삭격도 큰 영향을 줍니다. 삭격이 날라올 때는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사람이 한 100볼트 기운을 몸에 가지고 있다면 삭격이 어떤 경우는 뭐 600볼트, 700볼트 그 이상의 삭격도 날라옵니다. 그래서 이 강한 여기 있는 삭격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데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극강한 삭격들이 날라올 때는 그 사람에게 큰 어떤 앞날을 보장하는 역할은 안 하겠지만 그 사람의 의지력이 굉장해지겠지요. 범접할 수 없는 위험도 생기고 뭐 100볼트로 돌아가는 기계하고 500볼트, 600볼트로 돌아가는 기계를
생각을 해보시면 충분히 그 차이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면은 택당 이식 선생에 대한 소개글인데 읽어보고 싶으신 분은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화면이 좀 작아서 구분을 좀 하기 힘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토지신, 여기가 막강한 권력이 생기는 사격, 여기가 이식 선생의 혼배, 여기는 큰 어떤 온노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매우 강한 삭격이 들어옵니다. 삭격. 그리고 이 부분이 노란색 부분이 토지신의 맥, 그리고 흰색 부분이 일반 기맥, 그리고 옅은 주황색에서 여기까지가 양기 8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음기 20%, 이상적인 조합입니다. 이 엄기 부분이 40%를 넘어가면 황당한 일을 당하기 시작하고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50% 넘어가면 각종 살기들이 주변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서 후대들이 뭐 일을 하거나 어떤 소망사나 이런 부분이 아주 많이 막혀져 버리게 됩니다. 주변이 어떤 경우는 흉지로 변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양방이 압박 전기라 그래서 기질 출력이 3D까지 내려간다. 3D까지 내려가서 이 묘의 기량 기온을 3D까지 전달을 해서 수많은 인재들이 나오게 한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곳을 당대 뭐 대단한 풍수가들이 평가를 극찬을 하고 뭐 혹은 자리를 정해줬다는데 이곳을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이곳을 뭐 별 볼일 없는 땅이라고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 보면 죽어나가는 살기 이게 좀 많이 걸리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100볼트를 가진 인간에 비하면 400, 400, 500, 600볼트 이 400볼트는 여기에 응합니다. 그리고 500볼트는 묘에 응하고 600볼트는 여기에 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운들이 있으면 사람이 아무래도 영양 상태가 좋은 사람하고 나쁜 사람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신체가 매우 튼튼하고 강한 사람과 병약한 사람 차이가 나듯이 사람 몸에 흐르는 기운이 후대에 뭐 600볼트 이렇게 걸려버리면 거기다가 명당 대기랑 기운에 강한 권력을 가지는 기운까지 합해지면 어, 기량 기운에 더 기람이 추가되고 그 바탕이 아주 튼튼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600% 들어가면 기백이 상당하겠지요. 어지간해서는 물러서지 않는 기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머리 회전도 일반 사람보다 이 기에 이제 적응이 되면 머리 회전도 아주 빠르게 되고 어쨌든 모든 부분에서 후대에게 큰 바탕 기운을 마련해 주는 게 초보묘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묘를 굳이 나쁘다고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 강한 기운들이 바탕이 되어서 큰 일을 해내거나 큰 학문적인 부분에 진진이 생기거나 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뭐 굳세고 강하고 뭐 끈질기게 물러나지 않고 밀어붙이게 되니까 이 기운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귀량 기운도 택당 이식 선생의 묘가 매우 귀해서 좋긴 하지만 이 기운도 여기 있는 기운도 아주 대단한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토지신 기운하고 삭격 권력 기운하고 이 막강한 강기 삭격하고 토지신 김에게 죽어나가는 살기에 이
400, 500, 600V 기온에 이 기온까지 좀 체크하기 힘들지요. 이 양방의 압박 층기도 기감 있는 분들이 기감이 뛰어나지 않다는 소리가 아니라 주파수나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체크하기 좀 힘듭니다. 오늘은 택당 이식 선생과 택당 이식 선생의 초보묘,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택당 이식 선생은 길지다, 초보묘가 길지다, 이렇게 논쟁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살펴보셨듯이 양쪽 다 없어서는 안 될 자리였다고 평가를 하실 수 있겠지요. 오늘은 택당 이식 선생과 초보묘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